더불어민주당이 끝장 토론과 표결을 거친 끝에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 상위 2% 이내에만 부과를 하겠다. 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12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러나 어렵사리 확정된 당론은 위헌 시비와 징벌적 성향이 더 뚜렷해진 데 대한 반발 등 더 큰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당내 반발과 여론에 휩쓸려 이도 저도 아닌 개편안이 되어버렸다라는 비판도 거셉니다. 오늘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 이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개편안이 당론으로 이제 확정된 뒤에 네.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가 궁금해요. 일단 여론상으로는 굉장히 안 좋다는 게 감지가 되고는 있는데 네. 밑바닥 심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반응들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전반적인 반응은 이게 무슨 혜택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과연 집값이 잡힐까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왜 이렇게 혜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왜 했을까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이래서 과연 집값이 잡힐까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아니 지금 집값이 이렇게 종부세 1세대 1주택자들 완화해 준다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규제를 강화하다가 풀어준다? 갑자기 왜 풀어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풀어주는 게 아니다. 오히려 더 강화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실제로 혜택 보는 분들이 있더라면 오히려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양쪽이 다 불만인 것 같아서 무주택자들도 불만이고요. 무주택자들은 왜 1주택자들한테 혜택을 주느냐. 그것도 불만이고요. 1주택자들은 이게 무슨 혜택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왜 이게 섣불리 이렇게 발표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저도 약간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누구도 수긍하지 못하는 네. 개편안이 되어버렸다 이런 식의 비판들이 나오더군요. 네네. 내용을 간략하게 좀 짚어볼까요? 네. 종부세 기준이라는 것, 부과 기준이라는 게 네. 이전에는 공시가격 9억 원이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공시가격을 전체 1에서 100위까지 순위를 매겨놓고 상위 2%까지만, 네네. 2% 이상까지만 부과를 하겠다라는 건데 네. 언뜻 들으면 명확해지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위헌 논란에도 휩싸여 있고 어떤 내용이고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좀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이게 좀 구분해야 될 게 이제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9억에서 2%로 된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이게 1세대 1주택자만 대상이 되는 거고요. 지금 종부세 기준을 보면 이제 인별과세입니다. 인별로 해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공시가격이 6억 초과가 되면 6억 이상이 되면 대상이 되는 거고요. 1세대 1주택 내가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9억까지가 대상이 되는데 지금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많죠. 다주택자들은 일단 이번에 전혀 논의 대상이 아니고요. 네. 1세대 1주택자들이 대상인데 9억이었는데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생기면서 그 당시로는 이 6억, 9억 기준이 굉장히 고가였어요. 집값이 지금 그 당시 대비하면 지금 한 3배 정도 올랐잖아요. 네. 3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올라가고 공시가격도 3배가 올라가면 기준도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기준은 안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한 15년 전에는 대상이 1%였단 말이에요. 네. 1% 대상이 지금 4%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증세가 아니냐라는 조세 저항이 굉장히 반발이 커졌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를 바꿨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준을 좀 바꿨어야 되는데 기준을 바꾸기보다는 그냥 중간 2%를 잘라버렸어요. 근데 이게 좀 합리적일 수도 있겠지만 2%에 대한 왜 2%일까? 1%도 아니고 3%도 아니고 4%도 아니고 왜 2%일까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2%란 기준이 매년 이제 산정을 한다는데 내가 집을 살 때 종부세 대상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2%가 될지 안 될지를.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었거든요. 우리 시험으로 본다면. 네. 그렇다면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아니면 우리 지역이 어떤 악재가 있어서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잘못하면 나는 집값이 떨어져도 이게 종부세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2%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국민들이 왜 2%인지 내가 2%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2%라는 게 우리나라 공시지가의 상위 2% 이내에만 부과한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2%가 결정이 되는 시점을 본다면 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확정돼 나와야 되는 시점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 전까지는 뭐 개인이 모르는 거죠. 전국 집값을 다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는 내가 대상이 될지 안 될지 예를 들면 2%그 근방에 있으신 분들은 어떤 해에는 될 수도 있고 어떤 해는 해당이 안 될 수도 맞습니다.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편차가 크죠. 이게 진짜 고가 아파트들 뭐 한 상위 뭐 한 0.5% 1% 이내에 드는 뭐 예를 들어서 한 50억 이상 되는 아파트라면 네. 당연히 나는 대상이 되겠지라고 생각하겠는데 그 언저리 아파트들 어중간한 아파트들은 이게 한 15억, 20억 사이 정도 걸리는 아파트들은 내가 대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요. 우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이제 4월 말 기준에 확정이 되고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인데 만약에 뭐 집을 3월 달에 사게 되면 내가 공시가격이 얼마가 나올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깜깜이 주택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내다가 내년에는 안 내다가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게 2% 언저리에 걸리는 주택에 대해서는 굉장한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난다라는 지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조세 법률주의를 보면 조세 종목, 세율 이런 거는 법률로 정해야 된다라는 건데 네. 2%라는 그런 상대평가식의 기준만을 제시한 것 자체가 네.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위헌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는 있죠. 이게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공시지가 9억 원 뭐 이상 네. 뭐 이런 식의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내가 집을 살 때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충분히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힘들 것 같고요. 이게 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거거든요. 행정자치부에서 2%를 끊어서 대상이 된다 안 된다를 정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뭐 위헌의 논란도 충분히 있고요. 가장 궁극적인 걱정은 이게 왜 나왔을까? 지금 우리가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2%라는 기준이 과연 주택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까? 집값이 떨어질까? 오히려 상위 2%의 집값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매물 동결 현상이 더 심해질 것 같거든요. 제가 주인이라도 2%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이왕 이렇게 되는 거 그냥 나는 안 팔고 기다려 볼래. 양도세까지 강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물 동결 현상은 더 강화되고 매물은 더 안 나오면서 혼란은 더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혼선만 커지게 되고요. 주택시장 안정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다음 논란도 짚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논란도 있습니다. 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지금 12억 원으로 상향이 됐어요. 네네. 그런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줄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한 집을 오래 거주하시고 오래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만약에 매매 차익에 대한 어떤 공제 혜택을 네. 많이 줄였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지금 논란이 있는 게 집 오래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혜택이 줄어들 수 있냐라는 근본적인 의문 제기 아니겠습니까? 혜택이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양도세가 더 황당하다고 느껴지는데 9억에서 12억 늘려주는 거는 뭐 저도 찬성입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잖아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늘려주는 거는 찬성인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건드려버렸어요. 정부에서는 장기간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혜택을 줬다라고 하는데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오히려 증세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지금 1세대 1주택자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원래는 80%였습니다. 원래는 80%였는데 이제 올해부터 나눠져서 10년 거주를 하게 되면 40%, 10년 보유를 하게 되면 40%였는데 이 10년 보유해서 40% 혜택을 그래프에 나오듯이 표에 나오듯이 5억 양도 차익이 5억 미만이면 그대로 인정을 해주게 되는데 네. 5억에서 10억 구간은 10%포인트 줄이고요. 이렇게 줄여서 20억 초과가 되면 30%포인트가 줄어들어서 50%. 그러니까 80% 받을 수 있는 걸 50%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9억에서 12억까지 상향 조정을 해줬지만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보유자들은 양도 차익이 장기 보유할수록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한 10년 전, 15년 전에 강남 아파트를 어쩌다 하나 구입했다라고 하면 지금 양도 차익이 5억만 나올까요? 적어도, 훨씬 많이 나오겠죠. 적어도 한 15억, 20억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된다. 이건 증세라는 거죠. 혜택이 아니라 증세이기 때문에 저는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혜택을 주려면 확실히 혜택을 줘야 되고요. 차라리 규제를 하고 증세를 하려면 확실히 줘야 되는데 대외적인 시그널은 규제 완화였어요. 실수요자들 규제 완화를 시켜주겠다. 그러면 무주택자들은 굉장한 허탈감을 느끼고 있고요.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왜 1주택자들, 집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냐라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 느끼고 있고 1주택자들은 알고 보니까 이거 세금을 더 내야 되네. 나는 장기 보유, 투기가 아니잖아요.
나는 1주택 집 하나 있고 20년, 10년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세금을 더 내야 되느냐. 정부는 뭐 완화라고 하는데 이거 완화가 아니라 세금을 더 내야 된다. 지금 그래프 나오듯이 실질적인 증세란 말이에요. 저도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네. 10억 이상 되면 손해예요. 양도 차익이 10억 이상 나오면 손해인데 서울에 10년 정도 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거의 다 양도 차익이 10억 이상 되거든요. 결국에는 저는 증세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왜 이런 대책이 나왔을까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게 주택시장 안정이라든지 매물 순환 효과가 아니라 정치적인 계산과 이게 증세가 목적이 아니었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양도소득세를 좀 그 혜택을 줘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를 보면 네. 매물이 좀 시장에 나와서 계속 사고 팔고 이런 식의 어떤 좀 시장에서의 유통, 소화 이런 것들이 양도소득세 부담을 좀 줄여줌으로써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한 부분들. 아니 우리 김 소장님도 네. 그런 주장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정부 들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늘었다고 봐야 되겠죠.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러면 시장에 매물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들은 그런 원인에 기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양도세를 완화해줘야 되고 이제 왜 완화해줘야 되느냐? 다주택자나 1주택자한테 뭐 이게 양도 차익이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 매물이 나오게 해서 매물 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거든요. 지금 공급 대책들은 한 5년, 10년 후에 공급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다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 매물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양도세 완화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대책들을 보면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내놓을 수 있는 뭐 규제 완화 대책들은 전혀 나오지가 않았고요. 오히려 1주택자들 또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증세 세 부담을 더 늘림으로써 안 나와요. 이 정도 세금 내고 어떻게 내겠습니까? 지금 팔면 양도세를 그렇게 안 내도 되는데 앞으로 더 많이 내겠다라고 하면 매물이 더 안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기준 자체가 지금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종부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2%가 아니라 집값이 3배 정도 올랐다면 적어도 기준을 9억 기준이 뭐 12억, 18억까지 올라야 되고요. 1주택자들도 양도세 같은 경우도 9억에서 12억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15억까지 올려도 된다라고 보는데 끝났어야 되는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더 혜택을 줄임으로써 이거는 명분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실질적인 효과도 잃어버리게 되는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시청자께서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을 통해서 질문을 하나 주신 거는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 좋은 점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뭐가 좋은가요? 왜 지금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놔야 한다라고 뭐 정부도 의도한 바가 있었고 네네.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왜 이유가 뭔가요? 지금 우리 집값이 왜 오르느냐, 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느냐 보면 거래량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층 자체도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집값이 오르냐고 하면 매물이 더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에서 보면 지금 공급이 거의 뭐 동결 현상이나 다름없거든요. 한 단지에 1000세대 아파트에 1개, 2개가 나오는데 불안한 실수요자들이 그걸 삼으로써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비정상 거래라고 봐요. 이게 뭐 몇 개가 아니라 한두 개 거래가 되면 1억, 2억씩 올라버리게 되는 비정상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매물은 나와줘야 된다.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입주 물량이 뭐 신도시 개발에도 2025년 넘어가야 나오잖아요. 지금 당장은 매물 동결 현상이 꽁꽁 묶여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많이 내게 되면 물론 매물이 많이 나와서 그게 다 거래가 되면 집값이 올라가겠지만 수요층 자체가 그 정도 두텁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매물이 많이 나오면 충분히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